안녕하세요. 상하문입니다. 오늘 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다들 매매들 다들 잘 하셨습니까? 어, 자, 오늘 매매는 조금 다른 여타 매매에 비해서 좀 복잡성을 띈 매매였는데요. 어,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오늘 미션 종목들을 한번 간단하게 복귀해 보죠.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금호산업우 전일 한진칼우가 시간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다음날 한진칼우가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의 어떤 강한 종목이 있으면 그와 상대성을 띈다든지 아니면 같이 연동을 해주는 반드시 호적수는 하나는 반드시 있다. 그러면 한진칼 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상대성 쪽으로 있는 종목을 같이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금호산업우를 한진칼 우와 같이 놓고 한진칼 우가 강하다고 판단이 되면 금호산업우를 공략하자라는 것이 금호산업우를 선택한 이유였죠. 만일에 한진칼 우를 선택을 해서 그와 관련주를 먼저 공략할 거라고 했다면 오늘 전체적으로 큰 손실을 받겠죠. 왜냐하면 한진칼 우는 시가 벌써 26.9%, 26.9%에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스타일이었는데 오늘 뭐 여기 공략하신 분들은 이래저래 손실이 컸겠죠. 차라리 뭐 푹 올라갔다가 뭐 하루 종일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이 이런 게 상당히 최고로 무섭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하루에 뭐 데이 같은 건 잘못 이렇게 하방 트레이딩에 걸려버리면은 하루에 30% 40% 심할 때는 50%까지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방 트레이딩에 잘못 걸리면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런 건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한진칼 우에 승부를 거신 분들은 오늘 손실이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진칼 우를 보고 우리는 그 상대성이나 같은 연동성이 있는 종목을 고른 것이 이제 금호산업우인데 금호산업우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금호산업우는 봅시다. 시가가 마이너스 1.3%였습니다. 마이너스 1.3%. 여기가 시가죠. 마이너스 1.3%. 근데 한진칼 우는 플러스 26.9%였단 말이에요. 플러스 27%였죠. 그래서 한진칼 우가 강하다는 모습이었죠. 시가가 27% 가까이 뛰니까 강하죠. 그건 바로 점상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1.9%에서 바로 튀어 올라간 것 같네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3%대까지. 여기 13%대 1점 몇 프로에서 13점 몇 프로니까 이 폭이 거의 15% 폭이 되겠죠. 이 폭이 여기 밑에서 들어오면 뭐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15% 폭이 되는데 한진칼 우 쪽으로 공략을 했다면 아마 뭐 한진칼 우에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했다면 오늘 뭐 상당히 피해는 좀 컸을 거라고 봅니다. 자, 시간이 상당히 시간이 참 빨랐고 속도전이 있죠. 이럴 정도면 아침에 시가 한진칼 우가 시가 딱 잡히는 거 보고 금호산업 우 시가 확인하고 땡 해서 바로 착 들어서 잠시 이거는 잠시 떨어지는 거죠. 잠시 꿀렁 이래주고 바로 날아갔죠. 근데 그 시간이 지금 여기가 9시 30분 아닙니까? 불과 한 10분 10분이나 한 5분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속도나 여러 가지 질적인 양적인 면에서도 오늘 금호산업우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 그래서 한진칼 우가 아침에 땡해서 잠시
올려가지고 1% 올랐죠. 1% 올려주고 내려왔다가 또 여기서 약간 머무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예. 9시 30분 이후로는 이제 영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 전략적으로 볼 때는 금호산업 싶습니다. 자, 그리고 SK네트워크스 우도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이거는 오늘 뭐 공략할 상황이 못 됐었죠. 왜냐하면 하나우가 모습이 굉장히 안 좋으면 그와 상대성 있는 종목들을 같이 보자라고 했단 말이죠. 만일에 하나우가 상당히 모습이 안 좋으면 그래서 CJC 푸드나 SK네트워크스를 같이 올려놓고 보라 했는데 하나우는 우리의 예상대로 거의 예상대로 됐다고 보죠. 전제 조건이 플러스가 되면 접근을 하지 말라고 했죠. 플러스가 되면 보통 급등하는 종목이 종목이 정지가 됐다가 풀리면 대체로 플러스로 출발한단 말이죠. 대체로 플러스로 출발하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반드시 마이너스로 출발해야 된다. 6%든 10%든 마이너스로 출발되면 공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가 한번 볼까요? 시가 마이너스 6.3%, 저가가 마이너스 11.8%. 그러니까 시가에서 딱 5% 떨어지고 여기 시가에서 딱 5% 정도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이제 급등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오늘 바로 고점이었죠. 그럼 오늘 고점이 몇 프로였습니까? 11점, 플러스 6%. 마이너스 11.8%에서 플러스 6%. 그럼 마이너스 12% 보면 플러스 6.8% 거의 한 20% 가까이는 나왔겠네요. 자, 나왔겠네. 문제는 과연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 6% 들어가서 잘 1차로 들어가고 2차로 분할로 잘 들어갔느냐.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맞았습니다. 마이너스로 출발할 때가 마이너스 6%든 10%든 들어가라. 다 전제 조건은 맞았는데, 자, 그러면 마이너스 6%에 1차로 진입이 됐다면 이놈이 마이너스 10%까지 깨고 내려가는데 그럼 딱 시가에서 딱 5% 손줄 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를 깰 때는 손절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나 굉장히 걱정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항시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제가 3분할로 꼭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항시 언제든지 여러 가지 예외의 경우의 수를 두더라도 일괄로 매매를 한다면 분명히 일괄로 시가에 집어넣었다면 여기서는 잘라줘야 된다면 불안하니까 마이너스 11%까지 밀리는데 불안하니까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다시 들어가려고 해도 상당히 불안하지만은 여기 일대 흐름을 가만히 보고 있었으면 마음이 편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많이 쫄리지는 않아요. 반드시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분할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주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여기서 못 집어넣었다, 2차로 못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또 기회는 있었죠. 여기서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시가를 6%대를 회복할 때는 여기 또 2차를 또 넣으면 되죠. 2차를. 자, 이제 저점은 알았으니까 2차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만 넣었어도 15% 가까이 수익은 뭐 충분히 볼 수 있는 구조였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할 요령이나 하방에서 진입하는 요령은 사람마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식으로 하시기를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1차를 집어넣고 여기에다 탁 2차로 집어넣으면 좋지만 아직은 그렇게 할 만한 실력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우에 수를 잘 박은 편이 아니라면 아직 완전한 초보라면 보고 있다가 이 정도 다시 시가를 해볼 때 2차를 넣으면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두 번 매수해도. 여기에서 넣는 건 조금 경력이 되는 사람들만이 넣겠죠. 1위만 해도 오늘 충분했다. 첫 번째로서는 이 종목은 그래도 전제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전제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매매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자, 하나우가 만일에 가지 못하면 SK네트워크스 우를 잘 보자. CJ 시푸드나 이런 보자 했는데
이제 하나가 나름대로 오늘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SK네트워크나 CJ시푸드는 별 그런 반응은 없었다고 보네요. 그래서 금호산업우도 뭐 오늘 나름대로 괜찮았고요. 하나우도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보고 싶습니다. 삼성중공업 우도 있었죠. 역시 전일에 거래했던 것 반복 수련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 종목은 오늘 공략할 기본 조건이 안 됐죠. 왜냐하면 시가가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3.7%에서 출발이 됐단 말입니다. 마이너스 3.7%. 시가가 플러스로 출발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약간 보합이든 뭐 플러스 0.1%라도 플러스로 출발하면 전제 조건인데 그 전제 조건을 제가 이제 말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가가 마이너스 3.7%로 잡혔다면 그는 이제 공략할 어떤 기본적인 조건은 안 됩니다. 단 한 번은 되죠. 어떤 식으로 한번 딱 한번 시가에 딱 넣어가지고 한 3% 정도, 아니면 한 2% 정도. 그것은 어떤 걸 노리고 하냐면 시가가 저가가 되는 거죠. 시가에서 여기에 시가 아닙니까? 땡 했는데 여기서부터 바로 쭉 차고 올라가 주는 거죠. 시가가 저가가 마이너스지만 여기서 바로 쭉 차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3.7%면 충분히 시가에 한 번은 도전을 해볼 수는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플러스 0.1%나 뭐 0.5%, 뭐 1% 이렇게 양봉으로 나와줘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3%부터 나왔다는 공략 관점은 됐습니다만은 바로 가주는 그런 스타일은 못 됐죠. 오늘 보면 시가에서 출발을 했다가 밑으로 쳐졌다가 시가를 다시 회복하는 순간까지는 가줬네요. 그래도 가줬는데 그 뒤에는 힘이 없었네요. 여기가 9시 30분 근처. 그래도 시도는 됐네요. 그죠? 이 폭 같으면 지금 오늘이 봅시다. 마이너스 3%에서 저가가 마이너스 8.9%니까 이것도 뭐 거의 뭐 한 5% 뛰기까지 밀렸네요. 그럼 시가 3%대에서 1차로 진입을 했다고 치면 만일에 공략을 했다고 치면 1차로 공략하고 여기가 한 뭐 5%대가 여기가 8%대니까 5, 6%대에서 2차를 집어넣고 시가 회복할 때 다시 3차를 집어넣는다. 뭐 이런 시나리오는 되겠지만 이 2차를 집어넣기가 이런 건 힘들단 말입니다. 음봉으로 시가가 출발한 종목이 음봉을 더 내려줄 때 거기서 2차를 집어넣는 것은 안 좋은 거지요. 안 좋은 거죠. 설령 나중에 이렇게 올라와 줬지만은 만일에 공략을 했다면 여기서 빨리 본질을 하는 게 더 좋죠. 시가가 양봉으로 출발이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음봉을 만들어주기 가능은 해요. 그런데 시가가 음봉을 만들어줬는데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바로 밑으로 다시 더 음봉을 내려준다는 것은 위험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시가는 오늘 공략할 타점은 충분한 시가였단 말입니다. 의미 있는 꼭 의미라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가였지만은 그 뒤, 즉 이런 시가의 음봉의 시가를 공략을 할 때는 바로 가져야 돼요. 밑에 꼬리가 없이 바로 치고 올라가줘야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땡 했는데 바로 치고 못 가면 그거 틀린 거예요. 바로 치고 못 가고 이런 식으로 음봉을 한 1%나 빠져나온 게 차라리 더 낫다는 거죠. 기다려서 반등 줘가지고 여기서 본절한다는 건 이 시간 또 여기가 30분 조금 넘은 시간 아닙니까? 한 40분 됐겠네요. 마음고생만 한단 말이죠. 차라리 땡 했는데 바로 탁 못 튄다. 한 2% 밀린다. 이건 아니죠. 음봉에서 음봉으로 밀리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들어놓습니다. 양봉에서 챙겨서 올라가줘야지. 음봉을 출발했는데 또 음봉으로 내려간다.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꼭 시가가 음봉이라고 해서 공략 못할 건 없어요. 적정한 시점, 예를 들면 오늘 시가가 여기 7만이라는 가격대가 있네요. 만일 오늘 시가가 7만 원이 여기에 마이너스 3%대였다. 그렇다면 오늘 또 말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어쩌면 7만 원이 여기가 딱 가격대 딱
3%대에 딱 잡혔다. 근데 시가 마이너스 3%다. 오늘은 이놈 이렇게 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평선이나 뭔가 의미 있는 장소였다면 가능은 했을 텐데 오늘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엄밀하게 말하면 공략을 할 수도 있었고 관망을 할 수도 있었고 그런 차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실질적으로는 양봉을 출발했기 때문에 일단은 봐야 된다는 것이 정답이죠. 보고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초보들은 더 낫습니다. 경력이 되시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평선이나 여러 가지 뭐 가격선 이런 걸 딱 보고 음봉이지만 강하게 공략을 할 수가 있지만은 아직 초보분들은 그런 건 안 되니까 초보분들은 시가가 음봉이면 일단은 봐야죠. 가만히 봐야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공략할 가치는 없었다는 거죠. 9시 30분을 넘어갈 때 겨우 이제 올라오는. 그래서 초보분들은 당분간은 음봉도 공략을 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추후에 세월이 흘러서 여러 가지 눈이 밝아지면 그때는 시가가 음봉도 공략을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시가 이런 유의 종목을 공략할 때는 시가가 양봉으로 나오고 음봉으로 나왔을 때 그때 음봉을 들어가야지 절대로 음봉을 시가가 만들어줄 때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초보분들은.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종목을 지금 우리 한 이틀 동안 이런 유의 종목을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오늘 정도로 전체적으로 참 공부되는 게 많았죠. 한진칼 우와 금호산업 우 전혀 다른 상관이 없는 종목 두 개였지만 금호산업우를 선택함으로 해서 실제로 한진칼 쪽의 애들을 공략한 것보다는 손실도 안 나오고 수익은 수익대로 낼 수 있었죠. 특히 또 하나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출발하고 마이너스로 출발했을 때는 공략을 하라는 어떤 전제 조건이 그런 대로 먹힌 종목이었고 삼성중공우는 자 여러 가지 공부가 좀 많이 되었네요. 그죠? 초보분들에게는. 다음 자이글 있었죠. 자이글 한번 봅시다. 자이글의 전제 조건은 어떤 시가가 잡히든 그 시가에서 5% 정도 내려왔을 때가 1차, 10% 정도 내려왔을 때 2차 이렇게 1, 2차 개념을 잡고 하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즉 시가가 뭐 어떤 시가 뭐 플러스로 잡히든 마이너스 5% 잡히면 거기서 5% 내려오면 마이너스 10%대가 1차 마이너스 20% 잡으면 5% 내려서 마이너스 25% 1차 플러스 5% 잡혔으면 보합에서 1차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라 그랬죠. 그렇게 분할로 하라라는 제가 메시지를 드렸는데 그런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가 한번 봅시다. 근데 실제로는 제 예상보다는 오늘 관심은 좀 많이 받았어요. 시가가 플러스 4%로 잡혔다는 것은 관심이 좀 많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 보면 시가 4.0% 출발해서 고가가 플러스 9.0% 즉 그러니까 시가 4.0 9.0% 딱 5% 튀기죠. 딱 5% 먹으니까 사람들은 딱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래 쭉 내려오죠. 이 시간이 불과 뭐 9시 한 2분, 3분밖에 더 됐겠습니까? 땡 해서 들어가고 한 1, 2분 만에 5% 뭐 1000만 딱 넣었으면 한 1, 2분 만에 50만 딱 챙기고 딱 나왔다는 거죠. 여기 30분이 여기니까. 그죠? 여기 한 1, 2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못 챙겨 먹었다면 여기서는 잘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원했던 전제 조건은 뭐였습니까? 어느 시가에서 잡히든 5% 정도 지금 4점 몇 프로니까 우리가 원했던 시점 어디였습니까? 이 지점이 되겠죠. 그죠? 보합. 적어도 이 정도 폭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는 이제 공략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공략을 했으면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여기가 시가 4점 몇 프로 대니까 여기는 5% 정도 넘었겠네요. 이제 5, 6% 됐겠네. 그죠? 여기 해서도 우리는 5% 정도는 먹었다. 5% 정도는 먹었다. 그럼 여기 30분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매매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못 먹었더라도 시가를 다시 깨고 내려온다. 여기에 시가 4점 몇 프로니까 깨고 내려오면 여기라도 탁 잘라서 4%라도 챙겨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오늘 자 이거는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힘은 좀 많이 없었어요. 어떤 재료가 없이 어제 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모르는 숨은 악재가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투심이 많이 살아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시가 4% 출발해서 9%에 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원했던 거 1차 5% 정도의 폭을 줄 때 1차 여기는 보합이니까 참 폭은 4.몇% 폭밖에 안 되지만은 의미가 있죠. 공략해서 5% 뛰기 딱 먹고, 그것으로 이제 오늘 매매는 끝이 나는 거겠죠. 공교를 깨도 또 그 시간 9시 30분 안쪽이었다. 그죠? 상시 이런 점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오늘 매매는 미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뭐 셈법이 좀 복잡한 뭐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조금만 생각을 하고 조금만 집중을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해 나갈 수 있던 미션 종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종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로서 시장을 보면 월말이고 시장에 지금 그동안 계속 이슈를 주고 끌어왔던 종목들이 많이 이제 죽고 정리가 되는 어떤 수순인데, 오늘 상종목도 거의 없죠. 하나밖에 없었죠. DB 하이텍 1우라는 이 종목밖에 없었는데, 즉 상종목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우선주 하나 딸랑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아무것도 지금 현재로 저녁 8시가 좀 넘어가는데 10분인데 오늘 뭐 장 마감 후에도 큰 이슈가 나와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럼 시간에서 뭐 이슈 종목들을 보면 해봤자 뭐 아시아나항공, 뭐 매각, 뭐 본궤도에 오른다. 이제 이것 때문에 금호산업부가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시장에 주도주가 없을 경우는, 즉 기준점이 없을 경우에는 당일날 지금 DB 하이텍 이걸 기준점으로 시장을 잡기에는 무리가 있죠.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올라가 있지만 우순주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기준점을 잡기는 힘들다. 그럼 일단 얘는 젖혀놓고, 안 그래도 뭐 시스템 그 반도체 애들은 어제 오늘 많이 올랐죠. 그러면 자, 금호산업우를 일단 기준점을 잡아 봅시다. 다른 종목도 또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관점에서, 왜 공부하기 위해서, 무슨 공부, 기준점을 잡은 종목과 유사한 종목들, 즉 테마주 짝짓기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해왔듯이 왜 이걸 하느냐, 자꾸 이런 것을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꾸. 그래서 해야만이 여러 가지 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테마주 짝짓기 매매는 초보들도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 대장주가 있기 때문에 초보들도 많이 헷갈리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근데 성공을 하면 더 훨씬 다른 일반 종목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고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자, 금호산업우가 내일 만일에 전제 조건 있죠. 뭡니까? 항시 기준점의 대장주는 강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금호산업우가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시간 내서 이제 상가를 가는데 내일 아침에 뭐 한 5%나 7%, 뭐 6%, 7% 출발한다? 그러면 그날 그쪽 애들은 전부 다 전멸이에요. 손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대장주가 힘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항시 그 전제 조건이, 반드시 그 전제 조건이 먼저 맞춰줘야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이. 그래서 이놈이 강해야 되죠, 내일. 근데 우리의 위치를 한번 봅시다. 월말이고 내일 금요일인데, 이제 내일 금요일 지나면 이제 그 4월달 거래날짜 이틀밖에 없는데, 과연 이놈이 내일 금요일이고 월말에 힘을 내줄 수 있겠나 말이죠. 일단 그런 의심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의 상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는 가정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놈이 강하다고 치자. 적어도 내일 아침에 지금이 9.9% 시간에서 한국 올라갔으니까 자, 10% 이상을 유지를 해준다고 봅시다. 아침에 시가를.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금호산업우와 관련된 주들이 뭐뭐 있습니까? 보면 이제 에어 부산,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IDT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자, 그럼 이 종목들을 졸졸히 붙여 놓습니다. 금호산업우 밑에 에어 부산 붙여 놓고, 그다음에 아시아나 항공 붙여 놓고, 아시아나 IDT 붙여 놓고, 이 네 종목 졸졸히 놔둡니다. 놔두고 먼저 뭘 확인을 해야 한다? 금호산업우가 시가가 얼마가 잡히는가? 과연 이놈이 강하게 갈 수 있는 요건이 되는가? 삘삘하게 7%, 6% 시가 잡힌다. 그러면 그날 매매는 땡. 이 종목도 쳐다보지 않아요. 적어도 10% 이상이 딱 잡혀가지고 완화가 걸려줘야 되죠. 12, 3%나 잡히고 뭐 12%나 이렇게 잡혀야 되죠. 자, 그러면 얘가 12, 3% 잡히면은 밑에 에어 부산이나 아시아나 IDT는 뭐 한 5%, 8%, 7%뭐 각각의 모습으로 잡힐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래도 그 세 개 중에서 시가가 높은 놈을 해야지. 그럼 말 에어 부산이 8%고 아시아나가 7%고 아시아나 IDT가 5%다. 그러면 이제 이등주니까 에어 부산을 이등주를 해야지. 해서 금호산업이 13% 잡혔는데 에어 부산이 8%다. 그래서 이놈을 사. 이등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정상적인 가정에서, 즉 완화가 아닌 정상적인 가격권에서 얘가 13%를 올려주고 13%를 만들어주고 에어부산이 2등 주니까 8% 됐다면 정상적인 건 돼요. 근데 얘가 지금 내일 완화로 움직일 거라는 가정이란 말입니다. 10% 이상 되면 완화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완화로 움직이면 완화의 움직임 시간이 2분이라는 시간이 2분 동안에 이 종목이 13%에서 15%, 16%도 올라갈 수가 있고, 뭐 13%에서 삐리삐리삐리 하다가 2분이 흘러간 또 내려도 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시가 정확히 잡혀져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 2분 동안 움직이는 시간 동안에 아침에 땡 했을 때 얘가는 13%로 지금 완화는 걸려 있지만은 그것이 진짜 모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만 보고 그냥 이 종목을 8% 샀다. 물론 휙 갈 수는 있겠죠. 금호산업우가 더 앞으로 더 잘 갈 거라는 예상을 하고, 근데 금호산업우가 완화가 2분도 딱 끌리고 나서 13, 4, 5 올라가다가 부딪혀가지고 뚫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단 금호산업우를 주축을 보고 아침에 시가에서 완화를 적어도 완화는 걸려줘야 되겠죠. 완화가 안 걸린다면 아예 다른 종목들은 쳐다보지 마십시오. 전제 조건은 금호산업우가 완화가 걸려준다. 그리고 그 다음에 2, 3, 4 종목을 쭉 올려놓으면 시가 가장 높은 놈이 2등주로 되겠죠. 그럼 그 놈을 딱 입에 붙여놓고 봅니다. 사라는 게 아니고 뭘 본다? 금호산업우가 얼마만큼의 강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뭐 12, 3% 출발했다가 쭉 올라가고 한 20%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상한가
가지고 우리 매매하는 거 짝짓기 매매한 연습을 해보고요. 한 팀을 더 볼게요. 한 팀은 신라섬유하고 신라섬유도 좀 시간에 가 있습니다. 왜 시간에 가 있는 종목을 고르냐 하면 현재로 오늘 상가가 한 DB 하이텍 말고는 시장에 기준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시간에 상가 종목을 잡습니다. 또 DB 하이텍은 기준점을 잡을 만한 종목이 안 되지요. 그럼 자 신라섬유를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품질주고 근데 힘이 강하고 끼가 많고 많은 사람들한테 브랜드가 각인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급등주로. 자 그럼 신라섬유하고 뭘 하고 같이 놓지? 그러면 가장 친근한 친구 양지사를 같이 놓습니다. 양지사를 옆에 딱 놓고 신랐습니다. 금호산업하고 같이 움직이는 형태가 똑같습니다. 어쩌면 금호산업보다 신라섬유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선 시장에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시장을 주도할 종목이 없을 경우에는 품절주가 또 시장을 지배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라섬유하고 양지사 수기를 딱 놔두고 신라섬유가 역시 똑같습니다. 전제 조건은 이왕이면 금호산업우는 반드시 완화가 걸려야 되지만은 신라섬유는 단 꼭 굳이 완화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라섬유는 왜냐하면 이건 우선주가 아니기 때문에 신라섬유는 굳이 완화가 안 걸려도 돼요. 근데 아마 내일 완화가 걸릴 확률이 많겠죠. 그럼 신라섬유 우를 놓고 밑에 양지를 붙여놓고 두 개를 짝짓기 매매를 하는데 약간 요령은 틀리죠. 지금 금호산업우와 그리고 신라섬유우와 양지사를 다루는 요령은 약간 틀립니다. 약간 틀리기 때문에 그 요령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단 똑같은 원칙은 뭐 하나? 대장이 강해야 된다. 대장이 강해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내일 금호산업보다도 신라섬유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붙여놓고 신라섬유 흐름을 잘 보고 즉 양지사가 적절한 시가로 따라 붙는다면 의외로 또 양지사가 안 따라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통계적 확률로 볼 때는 아마 따라 붙을 겁니다. 그래서 시가가 적절하다 싶으면 신라섬유가 딱 조금 힘이 세다 싶으면 양지사에 딸깍 해가지고 승부를 탁 띄운다. 적어도 시가 차이가 신라섬유와 양지사 차이는 적어도 한 7% 정도 적절할 것 같네요. 자, 그 내일 보고 합시다. 오늘도 시간이 34분이네.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해도 참 이게 잘 안 되네요. 오늘 공부하는 것은 첫째로 지금 현재 시장에 좀 돌아가는 꼬락서니까 보면 그동안 잘 올라갔던 종목들은 막 차익 실현 나오고 그동안 우량주라고 했던 종목들 좀 차익 실현 나오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안전하게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 지금 할 수는 없고 시장이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도출해낸 공부하는 종목들이니까 내일 한번 신경 써서 차분하게 한번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금요일입니다.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위치가 종목의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그 점 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화이팅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